맞아. 그리고 얘들아, 그 어머나 무음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친구야? 네. 얘들아, 이게 그거야. 쌤이 다시 한번 뭐지 다시 또 이제 곧 새 학기니까 수업 시작하고서 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쌤 얘기를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너네는 대충 기존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제때 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해 준 적이 있니? 왜? 있어. 너네는 있잖아, 알잖아. 몇 수? 미미미도보다는 절반이에요. 아무튼 삼수를 했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3 때 대학을 못 갔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고3 때 이제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붙고 그때도 수학과랑 물리학과였어. 수학 물리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재수를 하고 수능을 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쌤은 정시로 갔거든요. 근데 쌤 때 정시랑 니네 때 정시는 좀 달라요. 시험 난이도도 그렇고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 그 비율도 좀 달랐어요. 쌤 때는 정시랑 수시랑 비율이 거의 한 5.5 대 4.5 혹은 거의 5 대 5에 육박하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시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내신 위주예요. 모든 입시가 다. 그래서 달랐던 거라서 세 번을 봤을 때 이제 성적 상승을 조금 더 할 수 있었고 운도 좋았던 거지 당연히. 수능 한 번에 그 시험지 거기에 모든 걸 쏟아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내가 너네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엄하지 않고 좀 덜 엄하고 뭐 꼰대긴 하지만 모르겠어. 다른 뭐 선생님들에 비해서 덜 꼰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느끼기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약간 너네가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의 축에 속하다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나는 보기보다 되게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고집이 엄청 셌던 것 같아. 엄청 셌던 것 같아. 그 고집이 근거가 있는 고집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고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고집들이 있었냐면은 학원에서 뭔가를 시키거나 쌤 학원 숙제는 진짜 거의 충성도 100이었거든. 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였으니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다 듣는 이제 학원을 다녔었어. 과학 전문 학원. 그래서 막 그 당시에도 물리 하나에 막 17만 원인가? 뭐 17만 원. 그 당시에 너네 잼민이 안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럴 때 이제 그런 돈을 주고 이제 다녔는데 그때 그 학원이 한 반에 막 20명 넘게 있던 곳이거든. 근데 거기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 해준 한 친구 누구야? 넌 알 거야. 양정고, 한가람고, 목동 지역 쪽이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숙제하는 사람 손들어 이랬는데 나 혼자 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문화상품권을 줘. 5,000원짜리를. 숙제 잘해왔다가 애들이 박수 쳐줘. 그러니까 막 나는 그 정도로 얘들아 꼰대 그 고집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은 못 가르치고 실제로 못 가르치기도 했었어. 책만 읽고 문제 풀이만 그냥 써주고 이랬거든. 학교 선생님 못 가르치고 학원 선생님 짱! 이래가지고 맹신을 냈거든. 그래서 그 숙제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집이 어떤 식으로 잘못 적용이 됐냐면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뭔가를 과목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돌이켜봤을 때. 그때는 잘 모르겠어. 느끼지 못했는데 시키는 방식대로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선생님이 숙제 냈고 나는 이거 숙제했고 채점했고 틀린 거 한번 고쳐보라 했으니까 고쳐봤어. 그리고 수업 설명하실 때 열심히 들었어. 난 이해했어. 그리고 복습하라 했으니까 복습을 했어. 이해 잘 된 것 같아. 끝. 이랬던 것 같거든. 물론 지금 내가 말한 과정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건 맞아. 그렇잖아. 숙제 열심히 하고 틀린 것도 해보고 복습도 한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깔린 거야. 그냥 많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깔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쌤 재수 때까지 그랬어요. 재수 때까지 그랬어. 쌤 고3 때 대학교를 붙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상민이는 재수시키세요라고 쌤 부모님한테 그래서 인서울에 붙었던 대학을 포기를 하고 재수를 했어. 그럼 이 재수했을 때 나는 엄청난 욕심이 생겼었거든.
아, 내가 이렇게 고3 때 설렁설렁 해도 대학을 인서울을 붙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과가 좀 적어서 할 수 있구나. 역시 이과가 대학 가기 좀 더 편하구나. 그래서 재수 때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난 진짜 무조건 서연고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너네한테 말한 적 있을 거야. 시중에 있는 수능 관련된 모든 수학 교재는 진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고3 때 쌤을 가르쳤던 그 수학 교습소 선생님이 계셨거든. 그 쌤한테 추가적으로 수업료를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학 문제 풀었던 것들을 다 질문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근데 그때 이 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야, 너 문제 이렇게 많이 푸는데 생각하면서 푸는 거 맞아? 문제 좀 적당히 풀어. 너무 많이 풀어. 이러시는 거야. 수학쌤이. 근데 나는 그 말을 한 번쯤 좀 되새겨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조금 되돌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 선생님이 많이 푼다고 칭찬하시는구나. 계속 많이 풀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했어. 푸는 데만 급급했어. 그러니까 니네도 알겠지만 얘들아, 수학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 안 나오지. 숫자 변형이 나오는 것도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실제로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국어, 영어 이런 거는 지문이 똑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수능 연계 이래가지고 내신 연계 이래서. 그치? 그런데 수학은 절대 그런 게 없거든. 뭔가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근데 쌤은 그걸 문제를 많이 풀면 그냥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재수가 끝나고 대참사를 맞이하고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고서 쌤이 삼수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적게 풀었어. 기출문제집, EBS에서 나오는 필수 연계 교재.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시장들이 커지지 않아가지고 그 외에 쌤 이때 그 봐주셨던 쌤이 내주셨던 추가 자료들 그 정도만 적당히 풀고 계속 반복했어. 근데 그 계속 반복할 때 얘들아 어떻게 했냐면 봐봐. 쌤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거를 몰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도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생각해봐 라고 말하지만 니네 아마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고민해본 친구는 알 거야. 도대체 뭔 생각을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뭔 생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뭔 소리냐면 똑같은 문제가 있다? 너네가 틀렸어. 해설해줬어. 정리를 했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복습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다시 보다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와요. 수학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보다 보면 뭔가 튀어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너네가 첫 번째 날에는 생각했던 그릇이 이거였는데 두 번째 복습하는 날이 하자. 이때 이 문제를 똑같이 봤더니 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게 느껴진다고. 그럼 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수학 공부하는 거더라고. 쌤은 그걸 삼수할 때 느꼈어. 문제 푸는 양을 줄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놀 수는 없잖아. 삼수생이. 보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때도 물론 수학이 막 1등급이 나올 때도 있었고 뭐 2등급이 나올 때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쌤 때는 이과만 모인 애들이라서 등급 따기 좀 어려웠거든. 4등급이 나올 때도 있었고 막 그랬어. 근데 이때 이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 7월, 8월인가? 이때부터 성적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능도 운이 좋아서 잘 본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거야. 내가 자꾸 생각해봐.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여러분도 이 칠판을 보면서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뭔가를 고민하려는 생각을 이 교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하는 소리예요. 맨땅에 헤딩이겠지. 근데 자꾸 뭔가를 뭐 배울 수 있는 거 없나? 배웠던 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 모르는 내용이니까 내가 배웠던 거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그럼 배웠던 내용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겠지만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공부고 그게 고민이야. 그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내공이 쌓일 거고요. 그 내공이 차곡차곡 이렇게 저렇게 잘 쌓여서 계산 실수까지 없어지게 되면 그게 니네 점수로 발현이 돼요. 알겠나요? 영어 단어 같은 건 외우면 외울수록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지문을 해석하는 그 수준이 올라가는데 수학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얘들아.
이러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뭔가를 공부 더 하면 너네 뭐라 그래? 까먹었다. 이게 갑자기 막 내려올 때가 있거든? 이때 포기하면 안 돼, 얘들아. 너네가 뭔가 혼란이 많이 오는 시기가 올 수 있어. 공부하다 보면. 내신 대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어. 이때 너네가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뭔가를 더 많이 넣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게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기 전 그 약간 뭐라 그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 줘야 돼요. 수학은 이렇게 안 돼, 얘들아. 이런 계단 스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이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고민이라는 게 뭐고 생각이라는 게 뭔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잘 안 떨어져, 얘들아. 잘 안 떨어져. 수학 공부를 잠깐 놔도 개념만 다시 배우게 되면 유형 문제집 정도만 하나 풀어주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국어 같은 과목은 너네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이게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편차가 크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라서. 근데 이 수학은 이게 학문이라서 약간 그런 게 좀 덜해.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의 요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맨 땅의 헤딩이지만 자꾸 고민을 해보려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달라는 소리야. 그냥 팔짱 끼고 쟤 고민하고 있네. 나는 기다려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소리야. 끊임없이 머리 굴리세요. 알겠어요? 계산 속도도 실력이다. 이해하지? 오케이. 자, 우리 숙제 검사 합시다. 잔소리 겁나 많았죠? 자, 우리 경우의 수 프린트부터 봅시다. 자, 1번부터 30번이랑 34부터 39예요. 이 프린트도 다 안 되어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도 안 하고 프린트도 안 풀고 뭐 손을 번쩍 드시네? 기특해라. 자,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1번부터 30번. 17, 14. 7 맞지? 19, 16, 17, 18, 19. 20에 2. 20-2. 15-2. 어머나. 22부터 24? 네. 25. 그리고? 28. 잠깐만. 여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개념 루트 큰일 났는데? 25점. 조금 했죠. 몰라? 내가 봐볼게. 너는 개념 루트 처참하겠다. 네, 개념 루트가 더 쉬웠어요. 진짜? 네. 오? 그래? 예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뇌 빼고 풀었다 그래요, 성경씨. 알겠죠? 그 습관을 버려야 돼. 그걸 적용하고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38고. 그 뒤에도 얘들아 불러봐봐. 34부터 38인가? 34랑 38이랑 39요. 34, 8, 39. 현이 뭐라고? 30번? 36. 다 됐어요? 야! 그만해. 이게 뭐야 이게? 야, 보자. 기뻐라. 그럼 33, 4, 5, 6, 7, 8, 9. 아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네요. 자, 7번 갑시다. 7번 갑시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래요. 두 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누가 못 오죠? 0 못 와요. 1의 자리는 뭐 0이 올 수 있죠. 근데 더했을 때 합이 짝수가 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더해서 합이 짝수라는 것은 둘 다 뭐일 수도 있고 홀수. 난 이거 짝수 쓰니까 둘 다 홀수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짝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둘 다 홀수인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은 홀수니까 1, 3, 5, 7, 9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요. 그쵸? 이 5개 중에서 10의 자리에 누구 쓸지 1의 자리에 누구 쓸지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지금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달라야 된다라는 말이 없지?
그치? 같아도 괜찮은 거지. 33 가능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 홀수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1개. 또 여기 있는 홀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5개 중에서 몇 개? 1개. OCL, OCL 가능해? 둘이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지? 여기 홀수 오면서 여기도 홀수 와야 되니까 곱법칙이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니까. 됐어? 자, 이제 여기 짝수 쓸게요. 짝수 올 거야. 누구야? 0 올 수 있어, 없어? 0은 짝수는 아니지만 짝수처럼 볼 수는 있지. 0 안 돼야. 2, 4, 6, 8이야. 몇 개야? 그치. 4씨. 4개 중에서 하나. 됐다? 여기는 상관이 없지. 0이 올 수 있으니까 얼마? 오케이. 곱하니까 얼마? 얘는 20, 얘는 얼마? 25. 둘이 뭐 해야 되게?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지? 연달아 발생할 수 없지? 합법칙 처리하니까 몇 가지? 끝. 14번입니다. 케이스를 분류한 거죠. 14번. 교사 4명과 학생 3명이 일렬로 출렁다리를 건너려고 한다. 교사와 학생이 교대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A, 교사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대요. 자, 지금 교사가 몇 명이냐면 4명, 학생이 몇 명이냐면 3명이야. 근데 얘네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할 건데 첫 번째 지금 A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교사와 학생이 교대로 쓰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거지. 교사, 학생 이런 거지. 혹은 학생, 교사 이럴 수도 있지.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총 몇 명이야? 4명. 그럼 여기 교사까지 오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거 반대로 돼도 되잖아. 맨 앞에 교사가 올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러면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거든? 그럼 학생은 3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썼지? 그 다음에 학생 와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앞에 교사가 오는 요 경우밖에 안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토탈 지금 몇 개의 자리가 보이시는 거냐면 7개의 자리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교사의 자리가 맨 앞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7번째라는 게 보여지지. 그러니까 이 교사 4명이 각각 이 자리에, 이 정해진 총 4개의 자리에 알아서 배열되면 되지. 얼마겠어? 4팩. 그렇지. 오, 4팩일 거예요. 이 밑줄 그은 자리에 일렬로 교사 4명 배열. 4팩이잖아. 괜찮니? 자,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학생 자리가 몇 개 보여요? 3개가 보이죠? 이 학생 자리에 우리는 3명을 그대로 배열하는 거 얼마? 3팩 쓰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둘이 곱법칙 처리할 거니까 이놈의 경우의 수는 24, 여기가 6이 되어서 144가 될 겁니다. 이게 A의 경우의 수야. 됐지? 자, 그 다음 B라는 놈의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볼게요. B는 무엇이냐면 교사끼리 이웃하지 않으래. 헤이, 헤드업. 교사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 먼저 배열해요? 기본 마인드 세팅 해줬잖아. 유형 정리해서. 학생 먼저 배열할까? 그치? 얘들아,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야. 맞아? 교사끼리 이웃하지 말랬으니까 학생 먼저 배열할게요. 그럼 학생을 먼저 배열합시다. 학생 몇 마리 있어요? 3마리. 그러니까 얼마? 3팩이지. 그럼 얘들아, 학생 3명이니까 우리가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 알아서 배열됐겠지. 이 3명 다른 놈들이지. 학생 3명이 같으면 좀 무서워요. 그쵸? 다 다른 놈들이야. 여기 이제 교사를 배열할 거예요. 근데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중간중간 사이사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교사를 배열하겠습니다. 그럼 교사 4명이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얘네밖에 없지. 이 자리에 교사 2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교사끼리 이웃해버리잖아. 근데 이웃하지 말랬으니까. 됐냐? 그러니까 총 4개의 자리 중에 그 4명을 각각 하나씩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얼마로 계산하면 끝나요? 그냥 4팩 해주면 끝나지, 얘들아. 괜찮냐? 이미 한 명 배열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계산해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3팩 곱하기 4팩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계산 결과랑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네, 끝. 넘어갑시다.
15-2는 좀 빼볼. 15-2는 빠르게 하자. 수필 4권, 소설 4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수필과 소설을 갖다가 교대로 꼽으래요. 그럼 얘들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네. 15번 너가 질문하지 않았니? 예준이었니?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돼. 야, 수소 가능? 근데 못 오됨? 그치? 소수 힘들어. 소수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럼 배열해. 여기에 수필만 배열할 거니까 몇 팩? 저기에 소설만 배열할 거니까 몇 팩? 그치? 그냥 4팩 해주면 되는 거지? 둘이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24 곱하기 24니까 24의 제곱 써주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 느껴지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합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됐니? 여기 없냐? 나만 넣어? 자, 됐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16. 야, 니네 사전할 줄 안다며. 우리 16번만 합시다. 17번은 혼자 하세요. 18번이랑.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제 설명 들어봐. 16번. 문제에서 A, B, C, D, E를 갖다가 한 번씩 사용할 거래요. A, B, C, D, E를 갖다가 한 번씩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사전식으로 갖다가 배열을 할 건데 26번째 오는 문자를 갖다가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총 문자가 5개니까 이 5개가 있는 상황이지. 잠깐만, 저 시험지 하나만 좀 주고 올게. 우리 남는 거겠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좀 미반인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 아니. 자, 다시 5개 문자 쓸 거잖아, 얘들아. 사전식 배열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가 뭐예요? A, B, C, D, E라는 문자가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26번째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럼 봐봐. 맨 앞에 A가 오는 거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들은 B, C, D, E 가지고 알아서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말해봐. 4가지. 여기에 B, C, D, E를 알아서 배열하면 다 되지. 몇 가지야? 4팩이지? B, C, D, E, B, C, E, D. 혹은 뭐 하다 보면은 C, D, B, E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총 여기서 맨 앞에 A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그 사전식 배열의 문자 개수는 총 4팩까지. 몇 가지가 있을 거다? 24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선 26번째 구하랬지. 그럼 그 다음 문제부터 세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B가 맨 앞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이니까 A, C, D, E. 얘가 몇 번째 숫자야? 몇 번째 문자? 그치, 25번째 문자인 거지.
그 다음 문제 찾을 거예요. 누구겠어요? B, A, C, 그치, ED겠네요. 됐어? 이게 26번째 문자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지. 이랬지? 이렇게 찾는 거다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알파벳 A, B, C, D, E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뒤에 있는 건지 알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번, 18번 다 똑같은 거니까 패스하시고 19로 갑시다. 19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할 때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택할 때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야, 숫자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어요. 더했더니 무슨 수라고요? 짝수예요. 그럼 우리 생각부터 하자. 어떻게 더해야 짝수 나올까? 그치? 짝도 있지. 또 뭐도 있어요? 그치. 홀홀 짝. 요렇게 있겠지, 얘들아. 또 뭐도 있겠어? 홀짝, 홀도 있겠지? 호는 짝, 홀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홀 몇 개고 2개고요. 짝 몇 개고요. 1개다라는 소리랑 같은 거지. 얘는 뭐만 3개? 짝수만 3개라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됐죠? 얘들아, 홀짝이나 홀짝홀이나 이거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문제 읽어보면 구분할 필요 없지. 내 말 잘 들어라. 10개의 숫자가 여기 주머니에 있어. 내가 해가지고 3개를 뽑았어. 이거랑 이런 경우랑 10개가 있는데 하나 뽑고 또 하나 뽑았어. 똑같이 3개 뽑은 거 맞지? 전자랑 후자랑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에요. 얘는요, 그냥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았지. 그 숫자가 5, 6, 7을 하자. 5, 6, 7을 뽑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5, 6, 7을 뽑는 건 뽑고 뽑았을 때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올 수도 있지만 5 나오고 7 나오고 6 나올 수도 있지. 7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후자는 순서의 의미가 있고요. 전자는 순서의 의미가 없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럼 C야 P야? C죠. 얘는 뭐예요? 그치.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P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 P 안 쓸 거니까 C 해주고 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얘는 지금 맨 위에 건 짝짝짝인 것만 풀 거니까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개가 있지?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주면 끝나요? 3개만 뽑아주면 끝나지. 얘는 구분할 필요 없지. 먼저 뽑은 짝수, 두 번째 뽑은 짝수 의미 없지. 3개 뽑은 거니까. 얘는요, 홀수 2개 뽑아야 되지. 홀수 몇 개 있어? 1부터 10까지 중에 5개 있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그리고 짝수는요, 똑같이 5개 있지. 그 중에서 하나 뽑아주면 끝나는 거야. 됐어? 홀수가 먼저 나오는지 짝수가 먼저 나오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이거 읽고 판단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 알겠어? 패스. 이거 둘이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하는 거죠. 갑시다. 다음. 20번, 2번. 얘들아, 20번에 2번은 그냥 괜찮아. 패스해도 돼요. 원래 냉정하게 치면은 고 2, 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원래 배우는 거긴 한데 내신에 나오지는 않을 거긴 하거든. 근데 이건 나중에 개념 설명할 때 알려줄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22번부터 가야겠네요. 22.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좀 그래, 얘들아.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스크림 사주는 것 때문에 OC랑 OC3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지. 기억나냐 이거? 아이스크림을 사줄 2명 뽑는 거랑 안 사줄 3명 뽑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었지? 반대로, 그치? 그러니까 요 둘이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는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NC4라는 거랑 NC7이라는 게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N. 그러니까 N값 얼마야? 1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23. 23 안 하면 안 되냐? 23이 야 23번 틀리신 분 손. 아, 오 24번 손. 오, 와, 야, 그 안 하면 안 되겠네. 야, 23번은 12 곱하기 NC2라는 건데 이렇게 이해했니 얘들아? 12n이 아니라 12 곱하기야. 12가 숫자가 크잖아. 내가 NCR 이런 거 쓸 때 요 N이랑 R은 어떻게 쓴다고 숫자를? 작게 쓴다니까? 근데 12는 크잖아 얘들아.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요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NP2고 또 더하기 NP3이에요. 계산합시다. 얘는 12 곱하기 NC는 N부터 몇 개 쓰고? 2개 쓰고 분모에 팩토리얼 깔아야 되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건 N부터 몇 개 쓰면 돼요? 그냥 2개 쓰고요. 얘는 N부터 몇 개 쓰면 돼요? 3개 쓰면 끝나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니는 개념을 안 본 거니까 니 탓이야. 공부를 불성실하게 한 거지. 자, 얘죠? 자, 여기 잘 봐, 얘들아. 너네 좌변과 우변을 보시면 뭐 하고 싶어? 시영아? 일단 저건 아니야. 이항도 하고 싶고. n이랑 n-1이 서로 어때요? 같지? 너네 여기 2 곱하기 3이 있고 3x가 있고 여기에 4 곱하기 6y가 있어요. 그럼 너네 여기 2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건 지우고 싶지. 3, 3도 지우고 싶지. 약분하고 싶지. 이거는 양변에다가 그 숫자를 역수해서 곱한다는 소리죠. 나눈다는 소리잖아. 나눌 때 그 숫자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대답 잘해봐. 난 여기서 n이랑 n-1을 지우고 싶어요. 그 말인즉슨 n이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면 안 되고요. 뭐여도 안 돼요? 1이어도 안 되지. 맞니? 그러면 지울 수 있지. 난 지울게. 지우고 나니까 이 약분돼서 여기 6만 남고요. 얘 1 남고요. 얘 누구 남았어? n-2 남았지? 그러니까 n값 얼마예요? 7 되죠.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는 n이 누가 아닐 때만 푼 거야? 0이랑 1이 아닐 때만 푼 거지. 그치? 근데 n이 0이나 1일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야. 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잘 봐라. n에다가 0 넣으면 성립해 안 해? n에다 0 넣어봐. 아니요. 0이고 얘도 0 곱하기니까 다 0이지. 좌변 우변 똑같지. n값 0은 해 돼요? 안 돼요? 해가 안 돼요? 돼요. 되잖아. 성립하잖아. 내가 지금 좀 일부러 어려운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집중 잘 해봐. 봐봐. x 빼기 1이 있고 여기 x 빼기 2가 있어요. 근데 여기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7이 이렇게 있대. 요 놈의 해를 구하래요. 이게 몇 차 방정식 같아요? 이제 좌변도 2차, 우변도 2차, 뭐 2차 방정식처럼 볼 수 있겠지. 알겠어. 정확히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그쵸? 원래 얘를 푼다면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전개하고 전개해서 넘겨서 풀지. 는 0 만들어서 인수분해서 풀지. 그치? 그치? 그게 아까 시영이가 말했던 2항에서 푸시는 거야. 2항에서 한쪽을 0으로 만드셔서 인수분해 이쁘게 잘 하시면 n값들 나올 거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야. 이거를 지우고 싶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우고 싶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x값이 1이 아니라면 얘를 지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남는 식은 x 빼기 2와 마이너스 여기 있는 x 빼기 7이 되시지. 그럼 전개해서 넘어가니까 2x가 되시고요. 얘가 9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x값 근 누구 나와요? 예, 이게 이제 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나? 근데 대답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인 거 보이지? 여긴 x제곱 시작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시작이니까 넘겨주면 2x제곱으로 시작하거든. 2차 방정식이면 근 몇 개 나와야 돼요?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치? 또 하나가 뭐일까를 생각해 볼 건데 나는 지금 얘가 x값이 1이 아닐 때를 지운 거잖아. 그치? x값이 뭐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지. 그치? 1이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이 얼마 나와요? 너 얼마 나와요? 성립해 안 해? 0은 0이랑 같은데 시영아? 0, 0 같지? 성립하지? 성립하지?
그러니까 저 x값 1이라는 것은 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이 된다고요. 근 두 개 나오신 거야 이렇게. 이 말 이해했니? 괜찮니 이거? 원래라면 넘겨 푸는 거 맞아 얘들아. 근데 이거 지우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다시 n이랑 n-1이 공통이니까 난 지웠지. 그러면 n이 0이면 안 되고 누구에도 안 된다? 1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지우고 나니까 n값 누가 나왔어? 7이라는 값 나왔어. 근데 우린 n이 뭐일 수도 있는 거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 0부터 확인하자. 0을 넣어보시면 12 곱하기 2분의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다 곱하기인데 얘가 0이네. 저변 얼마? 0. 다 0이지. 성립해 안 해? 해요. 요 놈 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n값 1 성립해 안 해요? 하지. 요 놈도 해가 된다고 얘들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원래는 n값이 가능한 게 0과 1과 7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n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 별말이 없네. 별말이 없네. n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지. n은 누구 이상이야? 당연히 2 이상이어야 돼. n이 1일 수 없어. 한 개 중에 2개를 어떻게 뽑니? 정의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도 n이 2 이상이지. 얘는 어떻게 돼요? n이 3 이상이지. 따라서 n은 누구 이상이어야 돼? 3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걸러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알아듣겠냐? 어이구 지우야 하품을 시원하게 해라. 됐니? 됐어요? 밑에 거 똑같이 푸세요 여러분. 똑같이 푸세요. 24번 똑같이 풀라고 얘들아. 알겠지? 자 24번 얘들아 n 플러스 2가 3 이상이어야 되지? 그렇잖아. n 플러스 2 c 3이니까 n 플러스 2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n이 1 이상일 거고요. 오른쪽 것도 보시면 n이 2 이상이어야 되지.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n 값은 누구 이상이라고 줬어요? 4 이상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울 때 잘 지우시면 돼. 약분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넘어갑시다. 24번. 뭐야? 안 푼 거야? 아, 틀린 거? 24번. 봅시다. 아니지, 25번이지? 25번. 오른쪽 그린 거, 이것도 했다. 그치? 나 이 문제 본 거 같은데, 아닌가? 그 1과 8이 무조건 포함돼야 되니까 1과 8은 뽑혔다고 생각할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6개의 공 중에서 몇 개만 추가적으로 더 뽑아주면 돼? 2개만 추가적으로 뽑아주면 되니까 6C2 끝. Next 27. 자, 4명의 사람이 4종류의 음료수 A, B, C, D 중에서 하나씩 고를 때 A 또는 B를 고른 사람이 3명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4명의 사람이야. 당연히 다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4종류의 음료수 A, B, C, D. 당연히 음료수 종류도 지금 다른 거지. 그랬을 때 하나씩 고를 건데 A 또는 B를 고른 사람이 3명인 경우래요. 음료수 종류가 A, B, C, D고 사람이 4명이야. 근데 A 또는 B를 고른 사람이 3명이래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잘 들어. A 또는 B를 고르는 건데 학생 한 명은 이 4종류 중에서 하나씩만 뽑는 거지. 학생 한 명이 2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치? 하나씩 뽑을 거야. 근데 A 또는 B를 뽑는 게 몇 명이라고? 3명이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 아니면 누구를 뽑는 거야? C 아니면 D를 뽑는다는 소리지. 이미 사람이 분류됐지. 난 이렇게 할 거야.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거야. 얘는 A 또는 B를 선택하는 몇 명을 뽑는 거죠? 3명을 미리 뽑아주신 거야. 됐어? 됐어? 그러면 이 뽑은 3명은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지. 자, 만약에 우리 3명을 얘네라고 할게요. 자, 나 A한테 너 A 아니면 B 미안해요. 사람 4명이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할게요. 사람 4명이야. 3명 뽑았어. 얘라고 할게. 야, 알파야, 너는 A 아니면 B를 뽑아야 돼. 누구 뽑을래? 라고 물어보겠지. 누구 뽑을까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밖에 없지. 알파가 A 뽑는 거 한 가지. 알파가 B 뽑는 거 한 가지. 맞아? 두 가지일 거야. 베타한테도 물어보겠지. 몇 가지야? 두 가지. 델타한테도 물어보겠지. 몇 가지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세제곱인 거 맞니? 그치? 그런데 얘들아,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한 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알파가 A, 베타가 A, 델타가 A. 이런 경우가 있죠. 그쵸? 또 알파가 B, 베타가 B, 델타가 B. 이런 경우가 있지. 그치? 한쪽으로 몰빵되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거 상관 있어 없어? 문제 읽어보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2, 3승을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될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 됐지? 그럼 나머지 얘는 C 아니면 D를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한테 C 뽑을래, D 뽑을래 물어보니까 몇 가지예요? 그쵸. 끝. 됐어요? 그러니까 남는 경우의 수가 4C, 3은 4C, 1이랑 같은 거니까 4에다가 얘가 8이고 얘가 2니까 얼마? 16. 그래서 답이 64가지일 겁니다. 자, 27 됐고요. 28. 자, 28번 갑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가 포함되도록 4개의 숫자를 뽑아. 적어도 한 개의 짝수가 포함되랬지? 그럼 짝수가 하나일 수도, 2개일 수도, 최대 몇 개일 수 있을까요? 4개일 수도 있는 거지. 4개 뽑는 거니까. 최대. 그치? 그럴 거야. 자, 그래서 4개를 뽑아가지고 크기의 순서에 따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들아. 지금 짝수가 적어도 한 개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야 2, 3, 5, 6 뽑았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야. 그럼 짝수 어쨌든 적어도 하나지. 괜찮은 거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예요? 문제에서 자연수 물어봤거든. 일렬로 나열하는 거. 2, 3, 5, 6도 있지. 2, 3, 6, 5도 있지. 또 2, 5, 뭐 3, 6 이런 것도 있지. 등등등 많겠지. 총 몇 가지 나오게? 그렇지. 4팩이지. 얘네 배열할 때마다 4자리 수가 하나씩 나오잖아. 내 말 이해되냐? 됐어? 그럼 잘 봐봐. 나는 어떠한 4개의 숫자만 뽑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몇 팩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4팩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그럼 우리 뽑는 거에만 집중 좀 하자. 됐나? 뽑는 거에만 집중 좀 할게. 근데 뽑는 게 짝수가 적어도 하나지. 그 말인즉슨 다시 짝수가 하나일 수도,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지. 케이스가 4가지나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냐면 그 4개를 선택할 때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뭘 계산해 줄 거냐면 짝수가 빵개인 걸 빼줄 거예요. 짝수가 빵개인 경우의 수를 갖다 좀 빼줄 거라고. 전체에서. 그럼 봐봐. 4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짝수가 빵개일 수도,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가 빵개인 걸 빼주면 짝수가 적어도 몇 개란 소리야? 적어도 하나란 소리잖아. 내 말 이해됐니? 4개 숫자 선택할게. 총 지금 숫자가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얘는 10시4지. 맞지? 4가지 무작위로 뽑았어. 근데 우린 그 중에 짝수가 없는 걸 빼줄 거야. 짝수 없어야 되니까 4개 뽑는 게 다 무슨 수여야 됩니까? 홀수여야 돼. 홀수는 1, 3, 5, 7, 9. 몇 개? 5개 중. 몇 개 선택? 4개 선택. 빼주면 되지. 됐어? 야,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무슨 수가 있는 거야? 짝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있는 4개의 숫자가 지금 보이지? 이거 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몇 팩? 4팩. 끝. 이해됐냐? 됐니? 얘들아, 갑자기 전체에서 뭘 뺐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짝수가 적어도 한 개라는 말 자체가 상황이 여러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줄 2명을 뽑는 것보다는 3명, 안 사줄 3명을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보는 거거든. 괜찮겠니? 됐습니다. 이 몇 번이야? 28번이지. 넘어가시고 30번. 이거는 그냥 어른 6명, 아이 7명이 있어요. 어른 2명과 아이 2명을 뽑아 1렬로 배열할 거지? 야, 어른 2명 뽑아요. 6C2. 아이 2명 뽑아요. 7C2. 이렇게 곱해줄 거지? 그럼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아이 2명과 어른 2명이 있는 거지? 근데 걔네를 갖다가 1렬로 뭐 할 거야? 나열해 줄 거지? 지금 몇 명 있는 거라고? 4명 있지? 그 4명 1렬로 배열하니까 얼마야? 4패 이렇게 쓰시면 되지? 맞아요? 맞죠? 네, 근데 그게 문제에서 12분의 얼마래요? K가 된대요. 그럼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위에 거 씁시다. 얘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에요. 얘는 7 곱하기 2, 여기는 2 곱하기 1이에요. 곱하기 4팩이죠. 맞으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12분의 K가 되시는 거니까 뭐 지울 거 지우시고 계산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죠? 얘들아, 2 곱하기 2 하면 4지. 그 4랑 얘 지워서 3 괜찮아요? 됐어요? 난 K 갖고 할 거니까 이거를 보내버리기 전에. 됐어? 3 보내버려. 그럼 여기는 K만 남고 얘는 6, 5, 30, 7, 2, 14, 4팩은 24. 3 넘어온 거 보이나? 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끝. 그 다음 갑시다. 31번부터 4번부터 9번이구나. 오케이, 가보자. 34. 6명의 학생이 있어요. 6명의 학생이 있어요.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래요. 거기 들어봐. 6명이 3개 조 나뉘어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생각해 제발. 여섯 명을 나눈 거라니까 얘들아? 3개의 조로? 빵명인 조가 있니? 최소 1명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6명을 어떻게 쪼갤 거예요? 1명, 4명일 수도 있지. 그치? 또 1명, 2명, 3명일 수도 있지. 또 뭐도 있어요? 2명.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사람이 6명이야. 다 다른 놈이지. 누가 어떤 놈이랑 어떤 조에 가야 될지가 원래 중요한 거 맞죠? 그렇잖아. 나랑 성경이랑 같은 조, 이거 서로 싫은데 같은 조면은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런데 그거를 다 고려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뭐부터 하는 거냐면 명수부터 바꾸는 거야. 좀 더 큰 틀부터. 이해돼? 그러면서 이렇게 1명 혹은 2명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2명을 6명 중에서 2명 뽑자. 요런 알기로 갈 거라고. 이해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면 이 전체에서 이 정도 먼저 구하고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자고요. 이렇게. 됐어? 명수가 이러합니다. 자, 그래주면 위에 것부터 계산합시다. 아니다. 얘부터 계산하자. 나는 1명, 2명, 3명 순서대로 뽑을 거지? 6명 중에서 몇 시 몇? 6시? 그치. 6C 1이에요. 또? 그치. 5C 2. 그 다음 3C 3 괜찮아요? 위에 거 되겠니? 그럼 대답 잘해봐. 너네 위에 거 대답 잘해라. 1명 뽑을 거, 1명 뽑고, 4명 뽑을 거지.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200분의 그래. 쟤는 공부했네. 6명 중에 하나 뽑을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남은 5명 중에서 몇 명 뽑을 거예요? 1명 뽑을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같은 숫자가 있으면 분모에 팩토리얼 깔아준다고 했잖아. 순서 이렇게 바뀐다고. 개념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지금 같은 숫자 1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야? 2팩이지. 됐어요?
그래 주시고 뒤에 남아있는 4명 중에서 4명 뽑을 거니까 곱하기 4C4 가능해요? 네. 끝. 그럼 밑에 거 대답해보자. 얼마로 쓰면 돼요? 일단 C부터 쓸게. 6C 2 4C 2 2C 2지. 나누기 몇 팩 해야 돼, 다윤아? 안 듣고 있고요. 나누기 몇 팩 해야 돼, 시영이? 3팩. 왜 3팩이야? 같은 숫자가 3개. 그치. 2라는 같은 숫자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다윤아 안 듣지, 그치? 바로 나와야지. 방금 했잖아, 2팩도. 같은 숫자가 몇 개라서? 같은 숫자 누가 보여? 그래. 안 해 또. 잘 들어. 됐죠? 네. 넘어갑시다. 다음 35번 안 해도 되겠다. 사진 찍어요. 네? 여기 경우의 수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시험이 두 학교 다 쉽게 나왔어요. 이게 고3 과목에 연기되는 거고 수능 필수 과목이라서 나는 어렵게 나올 줄 알고 애들을 조금 더 어렵게 대비시켰거든. 근데 너무 허무할 정도로 작년에 쉽게 나왔거든. 올해도 그럴까?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 나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해봤자. 어려운데요? 이러지 말고. 36번 얘들아, 10권의 책을 3묶음으로 나누는데 5권, 4권, 1권인 거니까 답 끝났지? 10C 5, 5C 4, 1C 1 곱하면 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37.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5송이가 있을 때 A, B 두 사람에게 3송이, 2송이씩 나눠줄 거래요. 야, 그러니까 일단 꽃을 몇 송이 몇 송이로 나눠야 돼요. 그치. 꽃을 3송이, 2송이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꽃 5송이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뽑아주면 되지. 그럼 꽃 치우기 3개, 2개 있는 거지. 근데 이 꽃을 A, B한테 뭐 해야 된대? 나누어 준대요. 그럼 여기 봐봐요. 3송이짜리를 A한테 줄지 B한테 줄지 이거 경우의 수 고려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꽃을 갖다가 A, B한테 배분하는 것이 몇 팩이 생겨요? 2팩 되는 거 보여요? 3송이를 여기 이렇게 2팩.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이 둘이 뭐 해주면 되겠어? 얘는 곱해주는 거지. 꽃을 분할하고 연달아 배열까지 해줘야 문제수 구한 경우거든. 선생님, 얍. 근데 각각이 있는데 2팩을 해야 돼요? 각각? 어디가 각각 있어? 각각 나눠준다고 했는데 2팩을 또 곱해야 돼요? 네. 왜 각각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와닿았길래 그래? 아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답지에서는 2팩을 안 곱해서. 2표를 안 곱했다고요? 네. 이 각각이 그러네. 그러네요. 얘는 안 해야 되겠네. 씨. A, B 배분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겠네. A, B 두 사람에게 각각 3송이, 2송이니까 이거 병렬 구조 알고 있니 너네? 가봐. 내 수학 점수와 수영 기록은 각각 70점 10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병렬 구조라 그러잖아. 문장 구조에서. 안 배우나? 뭔 말인지 알지? 이거를 얘가 점수고 얘가 기록이잖아. 이걸 반대로 쓰면 안 되지? 이거 안 돼요. 이거 룰이에요. 무슨 룰인지 나도 까먹었어. 이거야. 각각 3송이 2송이니까 A한테 3송이, B한테 2송이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문제를 너무 대충 읽었네요. 넘어갑시다. 38. 서로 다른 포도맛 사탕 13개와 서로 다른 딸기맛 사탕 3개를 갖다가 8개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두 학생에게 나눠준대요. 이때 각 묶음에 적어도 1개의 딸기맛 사탕이 포함되도록 하는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한대. 얘는 좀 해야겠다. 자, 포도맛이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딸기맛이 3개 맛이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8개씩 두 묶음으로 나눌 건데
딸기 맛이 적어도 몇 개 이상이래요? 한 개 이상이지.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딸기 맛을 적어도 한 개가 나와야 되는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딸기를 무조건 2 플러스 1으로 나눠야 되지. 1 플러스 1일 수는 없잖아. 그치? 2 플러스 1일 거야. 그리고 포도 맛은 어떻게 쪼개야 돼요? 총 8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몇 플러스 몇? 6 플러스 7이겠지. 이해하고 있니? 다현아, 이해하고 있어요? 야, 지금 쟤를 나눴을 때 8개가 되고 싶잖아. 8개가 되고 싶은데 각각의 딸기 맛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딸기가 3개지. 그럼 이 3개를 다 쓰면서 하나 이상이려면 2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요? 3 플러스 0 안 되잖아. 듣고 있니? 그러니까 2 플러스 1, 딸기를 분리할 거고요. 그럼 포도까지 포함해서 우린 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 플러스 얼마일 수밖에 없어? 7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딸기 분할, 포도도 분할 좀 합시다. 딸기 분할했어요. 3개 중에 2개 뽑아. 그럼 나머지 1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지. 오케이. 2 플러스 1 분할했다. 됐니? 포도도 어떻게 써야 돼? 13C 6 곱하기 나머지 7C 7이겠지. 포도도 뭐 한 거야? 6 플러스 7로 분할한 거지. 이러면 얘들아 자연스럽게 니네끼리 묶이고 니네끼리 묶여야 되지. 왜? 8개 해야 되니까. 개수 때문에. 됐어? 그럼 자동으로 딸기와 포도들이 묶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A, B 두 사람한테 뭐 할 거래요? 그렇지. 두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 배열할 거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묶음과 요 묶음을 두 사람한테 배열할 거니까 몇 팩이야? 2팩이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요. 3C2 1C1이랑 7C7 안 써도 되겠니? 어차피 1이니까 3C2 곱하기 13C6 곱하기 몇 팩? 2팩.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되겠어? 39번. 7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이거 옛날에 광양고 기출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의 층에서 각각 4명, 2명, 1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구하래요. 야, 설마 1층에서 7층까지 갈 때 지금 4명, 2명, 1명이 내릴 건데 층을 갖다가 4개를 쓰진 않겠지? 그치? 제 말 이해했니? 그리고 1층에서 탔으니까 1층에서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지금 4명, 2명, 1명이 지금 각각 층에서 내려야 돼. 근데 이게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알아? 몰라. 근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층은 2층부터 몇 층까지 있어? 7층까지. 총 층이 몇 개 보여요? 6층 보이지. 그러니까 6개의 층 중에서 일단은 내릴 몇 개의 층이 필요해? 3개의 층이 필요하지. 이 자식들이 어디서 몇 층에서 내릴지 모르지만 각자 다른 층에서 내려야 되니까 3개의 층이 필요할 거야. 됐어? 층 결정했어요. 내릴 층 결정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같이 묶어주면 되지. 분할해주면 되지. 총 몇 명이 있어 지금? 7명 중에서 4명 뽑을 거야. 얘는 같은 곳에서 내릴 거거든.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는 또 몇 명을 뽑아요? 2명 뽑아. 얘네 같은 층에서 내릴 거지? 맞니? 그 나머지 1C1 안 써도 괜찮나? 네.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사람을 갖다가 뭐 한 거야? 나눈 거지. 유식한 말로 분할. 됐나? 얘는 뭐 한 거야? 층을 갖다가 뭐 했어? 결정하신 거죠. 내릴 층을 결정했지. 이제 우리는 그 몇 층에서 어떤 사람이 내릴지를 배열해 줘야겠네. 맞냐?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2층, 3층, 7층에 사람이 내린대. 6C3에서 층 3개가 얘라고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4명, 2명, 1명 사람도 있어. 4명 그룹,
2명 그룹, 1명 그룹이 있어. 얘네 여기 내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 요 층에다가 4명 그룹, 2명 그룹, 1명 그룹을 뭐 하는 거랑 똑같아? 배열, 나열, 배열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몇 팩이야? 이것까지 해야죠. 됐니? 그래서 이름이 분할하고 분배야, 얘들아. 분할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팩토리얼로 분배하자고요. 알겠죠? 되겠니?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하지. 큰 근육들 위주로만 하지. 이제 응? 하체 하지. 하체 운동을 제일 좋아해. 그 얘들아, 나 개념 루트는 숙제 다시 한번 시킬 거예요. 더 안 낼 거야. 우리 번호 내가 짝수번, 홀수번 이렇게 냈잖아. 오늘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프린트가 더 원래 난 쉽다라는 생각으로 낸 건데 뭐 개념 루트가 좀 더 할만했나 보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다시 고쳐보고 추가 숙제 안 낼 거예요. 알겠죠? 이제 뭘 볼 거냐면 얘들아, 그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 내용이거든. 조합의 도형에서 활용이에요. 도형에서 의라고 했구나. 도형에서의 활용이에요. 조합은 C죠? 그 C를 쓸 건데 도형에서 뭔가를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쓰겠다는 소리거든. 얘들아, 내가 점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로 조금 풀어볼 건데 이렇게 3개의 점이 있어요. 요걸로 만들 이 3개의 점 중에서 3개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거야. 2개의 점을 지나는 무슨 선? 직선. 그럼 얘랑 얘 지난다고 하면 누구야? 이거겠죠? 얘랑 얘 지나면 누구겠어요? 이렇게 나오지. 직선 총 몇 개 보여? 너네 직선과 선분의 차이 알죠? 직선이고 선분은 여기까지만. 그치? 3개 나오지. 이거 일일이 세야 될까? 아니야. 너네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셀 수 없어요. 겁나 많지. 근데 딱 하나 더 찍으면 유일하게 결정되지. 뭐하게? 유일하게 결정되지. 그치? 2개의 점이 있으면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저 3개 점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되지. 2개를 뽑을 때마다 직선이 생기지. 3C가 그래서 결과 얼마야? 3이잖아. 3가지 나오잖아. 이해되겠냐? 이해됐어요? 그럼 점을 가지고 내가 1번 직선을 만들 거야. 점을 가지고 뭘 만들 거라고요? 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점 중에서 총 몇 개를 뽑아주면 돼요? 2개의 점만 선택하면, 몇 개의 점만 선택하면? 2개의 점만 선택하면 직선이 하나씩 결정이 되지.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n개의 점이라고 쓰셨을 때 n개의 점이라고 쓰셨을 때 2개의 점 선택하는 거니까 몇 시 몇? nc 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이렇게나 해볼게. 지금 점 몇 개 있죠? 4개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가지냐 물어보시면 원래 몇 시 몇 해야 돼? 4C에서 몇 가지 나와야 되게? 6가지지. 나와야 되지. 근데 얘들아, 사실 요 3개 점이 요런 거거든. 어떻게 있는 거야 지금? 일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2개의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해도 이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도 요 직선이지. 그치? 근데 실제로 다 직선이 몇 개인 거야? 저 하나인 거지. 그럼 이 6가지는 너무 많이 센 거예요? 덜 센 거예요?
너무 많이 센 거예요. 이렇게 버그가 생기지. 이해되냐? 맞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얘들아, NC2 해준 것 중에서 뭘 빼줘야 되게? 중복되는 걸 빼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얘들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쌤이 필기할 수 있도록 써볼게. 자, 첫 번째 점으로 직선을 갖다가 만들 거야. 됐지? 그럼 점에서 직선을 만드는 것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실 거고, 예를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1, 2, 3이야. X축, Y축이라고 보자. 또 1, 2, 3이야. 점이 어떻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점 몇 개 보인다고요? 9개 있어요. 저 9개의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9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 같이 합시다. 나는 9개 중에서 몇 개의 점이 필요해요? 2개의 점이 필요할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할 거니? 구씨 2를 해줄 거지. 그치?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하나씩 유일하게 나오나요? 아니죠. 아니죠. 어떤 것들이 중복이 되냐면, 예를 들어 얘네 둘이 선택하면 이직선이거든. 근데 얘네 둘이 선택해도 이직선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너 뭐하니? 눈이? 어디가 있어 눈이? 뒤져. 여기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2개를 선택하면 그때마다 딱 얘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C2를 갖다가 일단 빼줘야 될 거야. 쌤 말 이해돼? 쌤 말 이해돼? 3C2, 여기에 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빼줄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더 이상 이 직선은 이제 있어 없어? 없겠지. 여기서 만드는 3C2 뺐잖아. 그럼 이 직선은 초록색 직선은 안 생길 거라고. 뒤에다 뭐 해주면 돼? 플러스 1에서 보충해주면 되겠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내 말 이해하고 있냐? 플러스 1 해줄 거야. 근데 기다려봐. 3C2가 얘만 있니? 얘도 있지. 너도 있지. 너도 있지. 여기 3개도 있고 저기 3개도 있지.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있지. 더 있는데. 그렇지. 대각선. 요거까지. 총 몇 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이 3C2라는 방금 했던 상황이 8번 발생할 거야. 그럼 전체 9C에서 얘를 빼주면 저 초록색 직선들은 다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지. 근데 실제로는 각각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 그럼 몇 개 더해주면 돼? 그렇지. 8 더해주면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다 뺐으니까 마지막에 뭐 하자? 보충해주자. 실제로 하나는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됐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은 너네가 하자 얘들아. 개념 쓰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젠 점으로 뭘 만들 거냐면 삼각형을 만드실 거야. 점 몇 개 보여? 삼각형 몇 개야? 하나지. 점 몇 개야? 삼각형 몇 개게? 4개겠지. 그 이유는? 아니 나 삼각형 물어봤어. 갑자기 너 혼자 사각형이야 왜? 얘들아 삼각형 만들려면 우리 지금 점 얘기하고 있잖아. 점으로 직선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했던 거고요. 이젠 점으로 뭘 만들겠다는 소리야?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내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신다면 그들끼리 연결해서 무슨 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중에서 3개만 뽑아주면 그때 뽑을 때마다 삼각형이 하나씩 발생을 하시네. 맞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3개가 필요하시겠지. 이해가 되겠나?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볼까요? 똑같이 해볼게. 이번엔 이것만 할게요. 너무 많으면 귀찮으니까. 점이 이번엔 몇 개 보이는 거게? 6개가 보이죠? 이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여기 6개 점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몇 시 몇부터 하지? 그치? 6개 중에서 일단 3개를 선택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나? 그러진 않지. 이거 3개 점 선택했어, 얘들아. 이거 했다고 치면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지. 이거 하면은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지. 근데 3개 점 선택할 때마다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져요? 빨리. 몇 콤마 이렇게 지나면 안 만들어지냐? 1,1, 2,1에서 그치? 1,1, 2,1, 3,1 지나면 일직선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저러면 삼각형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했던 6C3에는 이거 3개 쓰는 것도 뽑은 것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식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것 3C3이죠. 빼줄 건데 또 있지. 그러니까 3C3 몇 번? 2번 한 걸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대답해봐. 보충할 거 있어 없어? 얘는 보충할 필요 없지. 어차피 안 만들어지는 거 그냥 뺀 거거든. 아까 위에 거 직선에서는 보충 왜 했어? 직선이 다 빠졌지.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더 해주는 거. 이해되고 있냐? 됐어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괜찮지? 됐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예를 또 한 번 더 쓰자. 이게 뭐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이 있어요. 현아, 머리를 때 7개의 점이 있어요. 7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린 또 뭐부터 저지르고 시작할 거야? 7C3 얘부터 저지르고 시작할 거지.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들어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가로. 뭐요? 가로. 뭐요? 또. 그쵸? 밑에 있는 점 5개. 밑에 있는 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뺄 거예요? 5C3 그치.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5C3의 경우를 뭐 할 거다? 빼줄 거예요. 보충할 거 있어 없어? 어차피 얘네들은 안 만들어지는 거지 보충할 거 없습니다. 또 있나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우리 3개 선택하잖아. 밑바닥에서 3개 선택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뺐잖아. 그럼 이제 그 외의 경우는 밑바닥에서 2개 선택하고 위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 그치? 혹은 밑에서 하나 선택하고 위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하는 게 있어. 그럼 그때마다 다 되지. 밑에서 2개, 얘 하고 위에서 하나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또 밑에서 하나, 위에서 2개 한다고 친다면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죠. 다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뺄 게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삼각형의 개수죠. 자, 또 우리는 이렇게 구해볼 거야. 나는 전체 가능할 수 있는 7C3 3개 점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전체 경우 같은 거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걸 빼준 생각을 간 거야. 근데 얘를 직접 구해보는 거, 방금 했던 것처럼 직접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밑바닥에서 몇 개 선택? 2개 점 선택. 됐어? 위에서 몇 개 선택? 그렇지. 1개 선택. 맞나? 1개 선택.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근데 또 누가 있어요? 밑바닥에서 몇 개 선택? 하나. 위에서 몇 개? 2개인데 위에 점 2개밖에 없지. 그럼 EC2 가능하냐? 그럼 이거랑 이거는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더해서 이 결과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같을 거라고요. 이해됐니? 됐니? 네. 밑바닥에서 3개인 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바닥은 무조건 최소 1개 선택해야 돼. 1개 선택한 거, 2개 선택한 거. 됐나요? 대답 됐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직선의 개수 한번 찾아볼래? 아니야, 물어봐야겠다. 직선의 개수 구해볼게요. 지우야! 직선의 개수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갈까? 어머나! 전 몇 개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성아? 70 먼저. 아하. 어허. 70 할 거지. 직선 다 만들어지니? 아니지. 뺄 거지, 이렇게. 그거 보충해줘야겠지. 자, 빼자. 몇 시 몇 빼야 돼? 시영아? 52를 빼야 돼요? 52 빼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빼주면 되나요? 이렇게? 형씨, 한 번만 빼면 돼요? 맞아요? 뺐어. 보충해야 되지? 얼마 더 해야 돼? 다윤아? 보충해야지, 이제 직선. 나는 OC라는 건 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걸 뺀 거지. 네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건 이런 직선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 직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직선이 없어요? 하나 더 해주면 되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도형에서 활용해, 얘들아. 우리는 점으로 직선 만드는 거, 점으로 삼각형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직선이 있어요. 문제에서 직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문제가 하나의 유형으로 또 자리 잡혀 있거든. 근데 이 사각형이라 함은 어떤 사각형들이 보통 나오냐면은 이게 뭐게? 평행사변형. 줄여서도 괜찮지? 평행사변형 혹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요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 자, 평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무슨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역시 착하구나.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지. 그치? 자, 평행선들이 다 보이죠? 세로선 몇 개 보입니까? 가로선 몇 개 보여요? 평사 만들려면 세로선 몇 개 필요해? 2개. 가로선 몇 개? 당연한 거지. 그러면 세로선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 가로선 4개 중에서 몇 개? 죄송합니다.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그럼 그때마다 나오는 거 보이냐? 내가 세로선을 갖다가 얘 찝고 가로선을 얘 찝으면 실제로 평행사변형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세로선과 가로선을
두 개씩 뽑을 때마다 그때마다 평사가 하나씩 발생하죠. 그러니까 평행세변형 개수는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이제 이 평행선이 여기 기울기가 있잖아. 그치?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이럴 수도 있거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 수직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그림에서도 평행세변형 만들어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이것도 평행세변형이거든. 내 말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각형 만들면 직사각형이지. 문제 없을 거야. 그럼 마지막 난이도는 정사각형 얘기예요. 정사각형이려면은 봐봐. 정사각형이려면 내가 얘랑 얘를 세로선 뽑았을 때 가로선은 누구 뽑아야 돼요? 1번, 3번 아니면 2번, 4번이어야 되지. 요렇게 뽑거나 요렇게 뽑아야 되지. 그래야 2 곱하기 2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니? 네, 얘만 고려해주면 돼요. 정사각형은 자주 나오진 않아. 그것만 고려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사의 아이디얼, 평행세변형의 아이디얼은 똑같기 때문에 세로선과 가로선 중에서 각각 2개씩 뽑는다는 생각은 똑같아. 근데 정사각형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2개씩 뽑을 때 그 2개들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길이가 2칸이면 여기도 2칸이던가 2칸이던가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얘예요. 얘는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와요. 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과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만드는 장면에서 나와요. 자, 그럼 어떤 그림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냐면 기본이 나쁘네. 원이야 얘들아? 원이야? 점 몇 개 보여요? 8개 보이지? 얘들아 우리 마음을 열어. 다 균일하게 나눈 거야. 등간격. 등간격이란 말 아셈? 혜연아 알아? 등간격? 같은 간격, 같은 간격이야. 같은 간격만큼 선생님이 점을 찍어서 8개 점을 이제 찍어냈어요. 여기서 점이 지금 총 8개가 보이는데 이 8개의 점을 활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삼각형 만드는 건 점을 기반으로 삼각형 만드는 건 점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3개가 필요한 건 맞아. 근데 그거는 그냥 삼각형,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 이등변인지 뭔지 그냥 관련 없이 무조건 만드는 거였지.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독특한 무슨 삼각형을 구할 거야? 직각 삼각형을 구할 거예요. 맞아요? 네, 직각 삼각형 만들려면은 직각이 있어야 되지. 직각이 포인트여야 되지. 근데 이거 지금 도형 뭐예요? 원, 직각 삼각형. 원, 직각 삼각형. 뭐 떠오르는 거 없냐? 은재야 뭐야? 그치. 아우 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만들면 여기 무슨 각이에요? 이게 몇 도니까? 180도. 세 글자로 무슨 각? 원주각. 야, 중심이랑 연결했는데 어떻게 원주각이냐? 중심이랑 연결했으니까 무슨 각이야? 중심각. 얘가 뭐예요? 원주각. 원주각. 왜 원주각이야? 원의 너네 원주가 뭔지 모르지?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원주라 그래요, 인간들아. 원의 둘레가 원주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 위에 점으로 연결시킨 각이니까 원주각이고 얘가 무슨 각? 중심으로 연결했으니까 중심각. 중심각의 2분의 1배가 원주각. 원주각의 2배가 이거.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 되시려면 중심각이 얼마 돼야 돼? 180이 돼야 돼. 야, 이게 180이란 소리는 무조건 무슨 름일 수밖에 없어요? 씨름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180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 각이 90도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는 무슨 각 삼각형이야? 둔각이야. 내가 이렇게 잡으시면 무슨 삼각형이 나오게? 예각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 2번, 3번에 나와 있는 둔각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 내용은 다 기준이 무슨 각일 때야? 직각일 때야. 직각일 때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래서 지금 직각 볼 겁니다. 자,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뭐가 중요할 것이다? 지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됐나요? 네, 지름 이렇게 하나 잡아보도록 합시다. 하늘색으로 지름 잡았지. 자, 직각 삼각형 만들게. 내가 지름 얘를 잡았다는 소리는 점 3개를 뽑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이미 뭐 했다는 소리야? 선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3개의 점을 뽑을 건데 저 2개는 이미 선택을 하겠다는 소리라고. 나머지 몇 개 점 필요해요? 이거 선택하면 직각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직각이지. 직각이지. 직각이고 직각일걸? 직각이고 직각이겠죠? 다 직각 삼각형인 거 마음을 열어줘. 다 보이죠? 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개의 지름마다 삼각형, 직각 삼각형 몇 개 보여요? 6개. 그 6개인 이유는 8개의 점 중에서 요 2점을 뺀 나머지 몇 개의 점인 거니까. 그렇지. 지름마다 6실. 6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면 직각 삼각형이 나올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름이 총 몇 개 나와요? 얘 있지. 그치? 이것도 있지. 얘도 있지. 이것도 있지. 총 몇 개야? 끝났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6C1 곱하기 얼마다? 해서 직각 삼각형 총 몇 개일 것이다? 24개일 것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뭐가 생명이에요? 지름을 갖다가 생명으로 봐야 돼. 그래서 지름을 설정하고 나머지 점을 갖다가 아무 데나 집어주면 다 직각이 완성되니까 나머지 점 6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자. 됐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워.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볼 거예요. 둔각 삼각형의 개수예요. 얘는 얘들아 봐봐. 아까 얘 직각 삼각형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 직선 같은 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 둔각이 나온다고 했지. 그치? 자, 근데 실제로 둔각 삼각형 개수를 쓸 때는 그것에 관심을 갖진 않고요. 뭐로 기준으로 볼 거냐면 점 한 개를 갖다가 설정할 거예요. 점 한 개를 갖다가 뭐 할 거라고요? 설정하실 거야.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름을 그어서 이렇게 쓸까? 점 한 개에 대한 지름을 기준으로 글씨 좀 이쁘게 쓰자. 지름을 가한테 지름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만 볼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한쪽 방향만 관찰하자. 이런 아이디어로 좀 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쌤이 설명을 좀 해볼게. 자, 한 개의 점에 대한 무슨 점? 한 개의 점이야. 나 지금 요 한 개의 점 얘들아 이거로 잡아볼게요. 초록색이니까 잡아볼게요. 그 한 개의 점에 대한 뭘 생각해? 지름. 그럼 내가 이거 집었으니까 지름 누구겠어요? 이런 거겠지. 그렇잖아. 맞은편. 그게 지름이잖아요. 얘를 일로 연결한 게 지름이진 않잖아. 지름 생각했어. 그 지름을 기준으로 어디 방향만? 한쪽 방향만 볼게. 얘들아, 수학은 무슨 방향을 좋아하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시계를 그냥 기준으로 봅시다. 또 변태같이 시계 방향 보지 마세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반시계를 보시면 이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이쪽이니 저쪽이니? 반시계. 저쪽. 이쪽. 그러니까 이 점 봤잖아, 이 점. 이쪽이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만 바라볼 거야. 근데 잘 봐봐. 나는 점 하나는 이미 선택했지. 몇 개 점 더 필요해? 몇 개 필요해? 몇 개? 2개 필요하지? 나 3개 점 필요한데 하나 뽑았잖아. 2개 더 필요하지? 근데 잘 봐라. 2개 필요할 때 이거를 찝는 순간 무조건 직각이지. 그럼 그 2개가 일단 여기는 아니지. 찝으면 어떻게 돼? 무슨 각이야 이거? 둔각인 거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그 점, 지름에 대한 반시계 방향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2개를 선택하면 돼요. 방금 내가 만든 초록색 삼각형은 이 2점을 선택한 거고, 내가 얘 선택해주면 이러한 둔각 삼각형 나오겠지. 또 얘랑 얘를 선택하면 누구 나오겠어?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 나오겠지. 맞니? 맞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몇 개의 점이 보여요? 3개의 점 중에서 몇 개? 2개 뽑아주면 되겠죠. 됐니? 됐니? 근데 우리는 지금 1개의 점을 기준으로 봤잖아. 그치?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이 점이 아니라 봐봐. 다른 점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쌤이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지름 봐서 이쪽만 보랬잖아. 근데 이쪽만 에서 둔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를 해도 둔각 나오지 않냐? 그치? 근데 쌤이 이쪽만 셌지. 왜 그럴 거냐면 이 점 선택했을 때 나오는 지름이 얘잖아요. 얘를 돌려요. 요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봐보라고. 그럼 지름 이거지. 지름 이거지, 그치? 그럼 이쪽 점에서 3개 중에 2개 뽑겠지. 그치? 또 점을 얘를 집으시면 이게 지름이지. 그치? 이쪽에서 3개 뽑겠지. 점 얘 집으시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3개 뽑겠지. 점 이것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뽑지. 이해돼? 그치? 그럼 봐봐. 얘를 집었을 때 지름이 똑같은, 얘랑 지름이 똑같지. 근데 아까 여기서는 이쪽 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디 보게 되는 거야? 밑에 보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쪽 셌던 것과 여기서 아래쪽 세는 게 똑같은 상황인 거 보여? 맞니? 그러니까 내가 한쪽 방향만 보겠다는 소리야. 한쪽 방향만 보겠다는 소리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점이 하나씩 다 나올 때마다 3시 2씩 생기지? 그러니까 총 점이 몇 개예요? 8개죠. 이 2개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8 곱하기 얼마다? 3시 2 해줄 거예요. 됐죠? 세 번째, 예각은 쉬워요.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요, 전체에서 빼면 돼요.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뭘 빼주면 되게요? 그치? 둔각 삼각형의 개수랑 뭘 또 빼주면 되죠? 그렇죠.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갖다가 빼주면 될 거라고요. 여기서 구했잖아. 그럼 나머지 당연히 예각이겠지. 둔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고 직각도 아닌 삼각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쌤이 나중에 시험 대비 여기는 기말고사, 무조건 기말고사 할 텐데 예전에 기가 막힌 시험 문제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운데 점을 하나 줘버려요. 그래놓고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오, 나 놀랐어. 신목고등학교 문제야. 나왔더라고. 그래서 애들 막 오답률이 엄청 와르르 멘션 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다뤄줄게요. 알겠죠? 그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따서 너네한테 적용시킬 수도 있잖아. 특히 여고는 위험해요. 여고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해. 남고에 비해서. 남고는 글쎄. 여기까지 되겠니?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이 얘들아, 우리 아까 경우의 수 프린트 문제 풀 때 중간에 비었던 번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야, 근데 너네 나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뭔 소리야. 지금 육각형이거든요. 야, 대각선이 뭐야? 이런 게 대각선이지.
근데 동생이 니네한테 대각선이 뭐야 형 누나 이랬는데 이런 거 이러면 돼 안 되냐? 안 되지. 대각선의 정의가 뭐예요? 아, 이웃하지 않. 오 그렇지. 그런 말이 나와야 돼. 뭐라고? 됐어. 접. 양 옆에 접한. 그렇죠. 그래도 저런 노력해야 돼요. 얘들아, 대각선이라는 것은 선은 선이니까 점 두 개 연결하면 되지.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이 점이랑 이 점은 이웃한 점이지 옆이잖아. 아 떨어졌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치? 이웃해요. 연결하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죠. 그쵸? 이웃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얘랑 얘 연결 이런 거지. 맞니? 야 그럼 봐봐. 대답해봐. 이 육각형에서 가능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치자. 다시 무슨 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그럼 일단 대각선, 선은 선이니까 점 몇 개 필요해 지우야?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거야? 선택해 주겠지. 근데 그때마다 다 대각선 나오니? 아닌 것들이 있지. 아닌 대각선이 누구야? 그러니까 대각선이 안 되는 것들이 누구야? 여기서? 그치? 이거지. 얘지. 이거고 저거지. 빼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얘들아 전체 직선의 개수 중에서 대각선이 아닌 걸 빼주는 같은 아이디어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다 써줄까 그냥? 어쩌라고. 이거 정육각형 아니야? 그냥 육각형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6C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전체 직선의 개수에서 빼기 뭐 한 거야? 변의 개수를 빼준 거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 없지 얘들아?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찍고요. 우리 행렬 소개만 좀 하자. 뭔지는 알고 가자 우리 그래도 행렬. 맞나요? 얘들아 우리 마지막 토론이 행렬인데 여기 선행 한번 했던 친구가 예전에 예준이였나? 은채랑? 그치? 해봤고 또 있었니? 선행한 친구 여기 없고 없지. 너네 행렬 배웠었어 그때? 어땠어? 느낌이? 저딴 걸 왜 배우나 싶지. 나중에 대학교 가면 매우 유용해요. 행렬이 짱짱맨이야. 근데 행렬이 되게 문제가 좀 그래. 행열이 아니라 행렬이야. 근데 원래는 행열인데 저걸 무슨 법칙이라 그러니? 두음 법칙 맞아? 근데 저게? 두음 법칙이 정확히 뭐야? 저런 거지? 두음 법칙에 의해서 행열이 된대요.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떠한 놈 안에 이런 것들이 쓰여요. 수학이니까 당연히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숫자가 누군지 모르면 문자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를 3, 1, 5, 마 2, 1, 9, 0, 0, 1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 숫자들을 갖다가 저렇게 모아둔 느낌을 가져주는 게 행렬이에요. 무슨 열이라고? 행렬이야. 행렬이야. 행렬 이렇게 괄호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또 어떤 행렬이 있을 수 있냐면 2, 5, 마 1, 7 이러한 행렬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니? 또 2, 1 이런 행렬이 있을 수도 있어요. 21 아닙니다 여러분. 21이에요. 또 어떤 놈이 있냐면 1, 7, 9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느낌으로 지금 숫자들이 쓰이고 있는지 알겠니? 뭔가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마음속에서 혜연아 가로줄, 세로줄 있어 보이죠? 우리 원래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원래 얘들아 요 숫자 둘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쓰면은 이거 조금만 가까이 써버리면 21처럼 보일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콤마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콤마들을 쓰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내가 글씨가 이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콤마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쓰면 안 돼요. 여고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긴 했는데 여고에서 그거 무시하고 그냥 서술형 쓰다가 2점인가를 감점당했더라고. 적었었다고. 학교 선생님도 때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콤마는 원래 쓰면 안 된다. 그냥 띄어서 쓰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쓸 거야. 명심해도. 자, 이렇게 됐어. 보다시피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습니다. 이제 구분을 짓는 건데요. 여기 있는 가로줄, 가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행이라고 불러요. 행이 영어로 뭐게? 가로. 됐다. 됐어. 미안해. 걸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걸다는 아닐 거잖아. 됐어요. 세로줄이지? 세로줄 몇 개? 2개. 몇 개? 2개. 몇 개? 세로줄. 뭐라고 하게? 리얼. 그쵸. 세로줄은 리얼 아니라니까. 열이라니까. 너네가 말했잖아. 두음법칙 때문에 열이라며. 그치? 세로줄을 열이라 불러요. 됐어? 그럼 봐봐. 이 행렬에서 이런 행렬에서 내가 요 마이너스 2라는 놈을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싶다고요? 마이너스 2라는 저 자식을 갖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저 행렬에 뭐라 부르냐면은 자, 가로줄 몇 번째 가로줄이야? 그치? 위에서부터 세겠지? 몇 번째야? 그치? 행렬에 2번째 가로줄이니까 이행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행이라 불러. 근데 이제 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로줄에서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지. 그래서 이행 1열이라고 부르고 그놈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성분이라 불러요. 집합 배웠죠? 집합할 때 그 하나하나들을 원소라 그러지? 행렬에서는 무슨 분이라 불러? 성분이라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질문 하나 더 해보자. 여기 있는 구 쓸게요. 구는 어떻게 써요? 이행. 행렬에. 행렬의 이행. 3열에. 그치. 행렬의 이행 몇 열? 3열. 성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어요? 근데 얘들아 맨날 행렬 이렇게 말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수학적인 기호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놈의 행렬을 갖다가 A라는 행렬이라고 할게요. 별다른 의미는 없어. 알파벳 A가 먼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내가 예를 써보자. 여기 있는 5 써볼게요. 5는 A의 몇 열이야? 1. 몇 행이야? 가로줄부터 읽어. 이 헷갈려 얘들아. 가로줄 누구? 1행 몇 열? 3열. 성분이지.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다 한국말로만 쓰고 있지. 그치? 좋아 싫어? 좋아요. 아니야. 수학은 만국 공용어야. 기호로 쓸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5라는 놈은요. A라는 행렬에 1행 3열 성분이라고 써요. 1,3이야. 자연스럽게 앞에 것이 행이고요. 뒤에 게 열이에요. A의 몇 행 몇 열이라는 소리야? 1행 3열이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요 행렬을 내가 B라고 하신다면 요 행렬에서 나오는 5라는 것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의 1행 2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됐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A라는 행렬이 있으면 봐봐. 우리 뭐 2차 방정식을 풀든 3차 방정식을 풀든 할 때 방정식 근 같은 거에 얼마인지 모르면 알파, 베타 이렇게 두고 시작하지. 근데 문제에서 이 행렬을 풀다 보면은 행렬 A라고 해요. 근데 그 행렬에 대한 힌트를 주지를 않아. 별말이 없어. 그러면 이놈의 성분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몇 행 몇 년인지 몰라서 알파벳 A, B, C, D, E, F 뭐 이렇게 다 쓰면 알파벳 공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행렬 이름 자체가 A라는 행렬이지, 그러니까 알파벳 소문자를 떠요. A에 11이라 쓸 거야. 그럼 요 암묵적으로 A라는 행렬에 몇 행 몇 열 성분이라는 소리입니까? 1행 1열. 그럼 여기 뭐라 쓰게? 1행 2열이지. 1행 2열이지. 1행 여기는 누구게? 그치. 3행 2열일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A에 1, 1, A에 2, 2, 아이고 1, 2, 2, 1, 2 땡땡땡땡 갈 거고요. 여기도 땡땡땡땡 가겠지. 됐냐?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쓴다고요. 몇 개만 한 개만 더 쓸까? 2, 1 이렇게 흘러가겠죠? 됐어? 자, 그럼 얘들아, 행렬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분들을 갖다가 저렇게 뭔가 약간 보이지 않는 사각형 느낌이지, 사각형 느낌으로 저렇게 잘 정리한 거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엑셀 안 쓴댔지? 저런 데서 막 쓴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저기 있는 행렬들을 보시면 다 행렬이라는 건 똑같은데 뭔가 좀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행렬의 크기라는 내용을 좀 배웁니다. 크기라는 내용을 배워요. 행렬의 크기라는 것은요, m 곱하기 n 이렇게 쓰거든. 그럼 몇 곱하기 몇이라고? M 곱하기 네, 행이 m개란 소리고요. 몇 개? m개. 열이 몇 개란 소리야? 그렇죠. 무조건 행부터 얘들아. 이해됐어? 저 말 자체가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이라는 소리가 행이 몇 개다? m개다. 열이 몇 개다? n개다. 그럼 얘들아, 얘는 행렬의 크기가 몇 곱하기 몇 짜리예요? 3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대답 잘해봐. 2 곱하기 1 곱하기 2죠. 1 가로줄 행. 빨리. 가로줄 행. 세로줄 열. 됐어? 얘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얘들아, 자꾸 해야 돼, 이거. 이거 어지러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행렬이 됩니다. 아, 행렬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로줄, 행의 개수와 세로줄, 무슨 개수? 열의 개수로 구분하는구나. 됐어요? 행렬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불러요. 행렬에 뭐가 같으면? 크기가 같으면. 크기가 같다는 것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럼 무슨 행렬이라고 한다고? 같은 꼴의 행렬이라 한다고요. 반대로 같은 꼴의 행렬이라는 소리 자체가 두 행렬의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 같다는 소리야. 그럼 대답해 볼까? 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은 같은 꼴일 수가 있나요? 없죠? 크기가 다르죠? 틀린 거야. 됐니? 자, 근데 얘들아, 행렬이 같으면 같았지, 같은 꼴이라 그랬지.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같은 행렬이라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볼 거야. 자, 뭘 보고 같은 행렬이라고 그러냐면은 행렬의 크기가 같고, 행렬의 크기가 같고 몇 행 몇 열인지 가로줄 수와 세로줄 수가 똑같고요.
모든 대응하는 성분들이 같을 때 모든 대응하는 뭐가? 성분들이 같을 때 같은 행렬이라고 하고요. 같은 행렬이면은 모든 대응하는 성분들이 다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같은 꼴 맞죠? 가로 행 몇 개야? 2개, 열 몇 개야?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같은 행렬이래요. 이 말은 같다는 거니까 같은 꼴이 아니라 아예 같다는 소리지. 오케이, 같다 그랬어. 그럼 같은 행렬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크기 같아야 돼. 크기 같은 건 확인됐지. 그럼 모든 대응하는 뭐가 같아야 돼? 성분이야. 직관적으로 대응하는 성분이라는 게 얘랑 누구랑 같다는 소리겠냐? 이해됐지? 직관적이지? E가 얼마? D. A는? B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A는 마이너스 1, B는 5, C는 1, D는 2.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됐나요? 모든 대응하는 성분들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그 성분들, 걔네들이 서로 대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됐나요? 네, 얘들아, 너네 집에 가서 가로줄, 세로줄 이것만 좀 구분 잘해와. 응? 토요일 날에 적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얘기를 좀 할 거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얘기랑 이런저런 좀 성질들 얘기를 간단하게 해줄 거야. 한번 피토를 먼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너네가 알고 있던 기존 상식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수학적 연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좀 털려보자고, 미리. 숙제는 안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건강한 상태로 다음에 행이 뭐야, 열이 뭐야, 레전드 반대로 말하는 인간이 없기를 태우야. 알겠지? 정신 잘 차리고 와야 돼. 됐어?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토요일 날 봅시다.